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나이트 100%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한테 나이트클럽에서 쓰는 흔히 쓰는 용어들이랑 그런 걸 가리키는 뭐 이제 은어들 같은 거, 그렇죠? 용어나 은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은어, 우리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은어, 그 다음에 수화. 수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쓰는 이제 그 손가락 수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 수화를 사용함으로써 시끄러운 나이트클럽 공간 안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제 수화를 이제 오랫동안 써왔고요. 원래 시초가 이제 계열이라는 곳에서 사용했었어요. 예전에 혹시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편하게 썼던 이어폰을 아예 그러니까 무전기를 안 쓰던 시기가 또 있었거든요. 실제로 안 쓰던 가게가 있었고요. 예전에 장안동 국빈관이 그랬고요. 그랬네요. 일단 제가 일했던 곳 중에는 장안동 국빈관이 일단 무전기를 안 찼어요. 무전기를 안 차고 거기는 짝지 개념이어가지고 제가 보는 테이블의 양 옆에 라인이 제 짝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라인을 보면 그 옆에가 짝지가 돼서 술을 가지러 갈 때도 짝지한테 이야기하고 가야 되고 가방을 맡길 때 보관할 때도 짝지한테 이야기를 하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중간에 얘기 없이 비어버리면 양쪽에 있는 누군가가 비었을 때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쓰는 이제 후레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큰 걸 쓰고 있거든요. 요거 말고 이제 조그만 거 있어요. 손가락만한 한 요만한 거 있는데 그 후레쉬로 기본 수화 숫자 그 다음에 기본 수화 이제 손가락 수화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런 은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소통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모르셨던 나이트클럽의 어떤 용어라든지 수화에 관련된 거를 컨텐츠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다루는 영상을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고요. 그냥 뭐 재미삼아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냥 그래도 나이트클럽 가실 때 뭐 요 정도도 알고 가면 좀 서로 막 웨이터들끼리 막 서로 하는 그런 수화들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이제 좀 재미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이제 컨텐츠를 이제 제가 찍게 됐습니다. 혀가 짧은 건 아니고요.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려 볼 거는 제가 사실 이거를 막 정리하고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컨텐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 있을 건데 뭐 궁금하셨던 것들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쓰던 이런 수화들은 전국에 있었던 그런 나이트클럽에서 다 썼었던 그런 이제 공통으로 쓰던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다 쓰는 그런 용어들이고 수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전에 잠깐 말씀드린 광계열이라는 나이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 영상에 있거든요. 그거 제가 링크에다가 한번 남겨놔 드려볼 테니까 광계열과 지명가게 즉 웨이터를 찾고 가는 가게와 웨이터를 안 찾고 그냥 랜덤으로 가서 테이블에 그냥 랜덤으로 앉아서 즐기시는 그런 시스템 있는 나이트클럽에 대한 것도 제가 영상으로 조금 몇 개월 됐지만 남겨놓은 적이 있어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그 용어랑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손님 전화가 온 것 같아서 영상 잠시만 멈췄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통화는 저희 같이 일하는 동생이 비번 좀 바꿔달라고 해서 휴무를 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리얼로 이제 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좀 통화를 하느냐고 잠깐 영상을 잠깐 끊었습니다. 끊었고 이제 용어 말씀드렸죠.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이렇게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로 나이트클럽에 들어오면 입구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걸 무전으로 말씀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통 뭐 용어로 남성분들끼리 오시면 뭐 남성 몇 분, 가게마다 다 틀립니다. 신사 몇 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제 뭐 그냥 입구에서 해주시는 분들 헬퍼분,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신사분, 남성분 아니면 뭐 잘생기신 분들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손님들이 또 듣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무전을 치실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무전 하나 자체도 손님들이 들었을 때 기분 안 좋으셔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고 보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센스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 되고
남성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뭐 그냥 뭐 예쁜 뭐 아가씨 2분 아니면 여성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성분들을 조금 예쁘게 표현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무전으로 날려드리는 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반으로 오시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베크라는 그 용어를 씁니다. 저희는 이제 유흥업소에서는 아베크라고 쓰는데, 아베크라는 건 이제 동반을 뜻하고요.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이란다. 프랑스에서 아벡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동반 연인 이런 걸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이제 또 아베크라는 그런 이제 신조어가 생겨서 그런 걸 이제 오래전부터 저희가 사용했다는 걸로 그렇게 일단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남성분, 여성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화로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남자입니다. 이거 남자, 그다음에 이걸 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부킹할 때도 만약에 이제 상대방 웨이터들한테 호출이 이제 제 테이블이 아닌데 다른 테이블에서 손님이 호출이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캔들을 잡아주고, 다른 웨이터가 저보고 이제 프레쉬로 뭐 필요한지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호출을 주면 제가 이제 프레쉬를 비추고 이렇게를 해주면, 저 테이블에 여자 부킹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자, 이건 남자고요. 그럼 동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동반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동반. 그러면 이제 뭐 중간에 있다가 또 일행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행을 보통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일행이 오셨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같은 테이블이 일행이다, 약간 요렇게나 요렇게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저희가 사용했었던 이제 수화고요. 그 입구에서 이제, 그리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이제 인원 체크를 하잖아요. 뭐 남성 2분, 여성 2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예전에 나이트클럽의 이제 계열이라는 곳은 입구에서 수화를 다 했어요. 뭐 남성 2분, 뭐 테이블, 남성 2분, 뭐 라운드 테이블. 그 나이트클럽 보면은 사이드에 넓게 되어 있는 둥근 원형처럼 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을 저희가 보통 라운드, 아니면 부스 테이블, 아니면 복서 테이블, 뭐 아니면 복스 테이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거, 그다음에 룸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입구에서 다 이제 인원 몇 명, 자리 어디, 이거를 저희가 피드백을 다 이제 넘기거든요. 다음 안내자한테. 그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일단 인원 수화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원 수화는 1, 이렇게 하고, 하나, 그 다음에 2, 이렇게 셋, 그 다음에 이렇게 넷, 이렇게 넷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자, 그럼 이제 6부터도 이제 한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왜냐면 한 손으로 프레시지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간혹 가다가 조금 아직까지도 웨이터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거의 초짜분들이긴 해요. 어두울 때 프레쉬를 이렇게 붙이면 상대방한테 이 지금 보이시죠? 눈뽕이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치면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프레쉬는 내 쪽으로 비춰주고 손가락 수화를 해줘야 정확하게 상대방이 알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뭐 지금 혹시 현역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시면 그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 눈뽕이 가게 해가지고 이걸 가리키는 건, 이건 정석이 아닙니다. 그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6번째는 뭐냐? 이제 거꾸로 갑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부터, 그 다음에 7, 그 다음 8, 그 다음에 9. 9는 어떻게 해요? 아까 이거는 4였죠. 그럼 여기서 9를 못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9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갑니다. 요게 9예요. 손가락 하나 엄지로 해서 9. 이러면 9T. 뭐 예를 들어서 9T 호출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맥주 9병.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10. 10은 어떻게 하냐? 줌. 여러분들한테 한 건 아니고요. 네, 10은 주먹입니다. 10은 주먹이고, 그 다음에 11. 11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11이죠. 그 다음에 12. 12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 13. 13은 이제 힘들죠. 여기서 뭐 3개를 필 것도 아니고. 그래서 13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13, 14. 자, 주먹이 이제 열이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화가 11, 12, 13, 14, 15. 근데 보통 15T까지 나가는 경우는 사실 주말 아니고는 거의 많이 없고요. 이제 뭐 룸하고 홀하고 섞어서 받다 보니 지명가게 같은 경우나 뭐 이제 치고받고 하는 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치고받고라는 데,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나이트클럽은 강계열이라는 데가 있고 지명가게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오로지 지명만 받는 곳, 또 오로지 지명 없이 랜덤으로 받는 곳. 근데 그 치고받고는 그 중간에 있는 건데,
초저녁에는 테이블 못지로 가요. 그래서 공평하게 가다가 12시 정도 되면 테이블을 풉니다. 그래서 지명도 찾아주고 테이블 손님도 여러 군데 내가 앉을 수 있는 데도 앉혀줘요. 그리고 또 어떤 간혹 좀 좋은 데나 그러니까 지방에 조금 서로 같이 먹고 살자 하는 데는 그 12시 되면 매출을 가게 이제 주임장님이나 급사장님이 가가지고 이제 뛰어가지고 매출을 가지고 와서 그 못 판 사람들을 조금씩 맞춰줘요. 지명은 어차피 받으니까. 근데 이제 뭐 손님을 그날 못 팔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 매상을 보고 같이 좀 먹고 살자, 상생하자 이렇게 해서 그 매출을 보고 그 금액을 맞춰줘요. 그래서 테이블을 10시부터는 하나씩 그 못 받은 사람부터 이렇게 맞춰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웨이터들의 그 주인들 이제 페이를 맞춰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치고받고라고 해요. 그런데 치고받고의 그 정답은 뭐냐면 혼자서 다 해야 돼. 부킹하고 서빙하고 테이블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명 가게는 뭐 보조 시스템도 있고 계열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옆에 이제 짝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치고받고 혼자 다 해야 됩니다. 대신 옆에서 이제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사실 나이트클럽은 이 그 동료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이쪽 바닥은 또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특히나 요즘은 이제 경력자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현역에 계셨던 분들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할 때 사고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런 역량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곳 갔을 때 이 친구 잘하더라 하고 또 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전 어렸을 때 좀 일을 많이 다녔어요. 좀 이제 형들 콜을 많이 받아서 이제 원래 자주 옮겨 다니는 건 안 좋아요. 자주 옮겨 다니면 특히 주임들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방도 잡아야 되고 나이트클럽에 보증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증금도 걸어야 되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1부하고 2부를 좀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이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가지고 내용을 좀 들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좀 재미있으실 수도 있기는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갈 때 보증금이니까 금액적으로 보통 한 150에서 200 정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입사비라는 것도 있고 보증금도 있고 거기에 내 방도 잡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뭐 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주 움직이면 안 좋고 또 자주 움직인다는 건 사실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자주 옮긴다는 사실 어떤 그런 내용도 좀 사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 곳에서 오래 하는 게 좋고 그래야 또 지명도 많이 늘고 하니까 대신 이제 선택을 제 본인이 잘해야 되겠죠. 나한테 맞는 가게 또 가게마다 시스템 다 틀리고 지역별로 또 느낌도 다 틀려요. 어떤 곳은 지역에 가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뭐 광주 예를 들어서 광주를 따졌을 때 광주 예전에 이제 광천동에 터미널에 이제 그 자유나이트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 그다음에 상무지구에 상무나이트가 있었고 그 자유나이트 바로 옆에 또 로마나이트가 있었어요. 같은 자유나이트 회장님이 하시던 그래서 먼저 연계택, 성인택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던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선택을 잘해서 그렇게 좀 이제 정착을 잘해야 했던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성 좋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가야지 좋은 거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 일하더라도 특히나 이 바닥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날고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뭐 다 그냥 겪어보신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진짜 내공이 아니면 솔직히 좀 버티기 힘들거든요. 특히나 여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은 웨이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지금 이제 영상 시간 이제 여기 정리를 하고 제가 2부에서 바로 다시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부에서 다시 그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금방 오겠습니다. Let's go.